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리플과 스위프트가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유럽회의에 조직된 패널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네, 유럽은 이제 금융 서비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둘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네,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중심으로 볼 거는 스위프트와 리플의 담당자들입니다. 일단 스위프트는 리플의 직접적인 경쟁자 대표자와 함께 열었는데 세계 금융 서비스가 어디에서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 ECB죠. ECB가 굉장히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ECB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좋고 더 저렴하며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네, ECB는 또한 지난 11월에 온라인으로 전환된 범유럽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ECB의 규제 추진은 증가하는 경쟁 외에도 대중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성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래서 많은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유럽의 금융 현대화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스위프트와 리플이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네, ECB 같은 경우는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으로 나옵니다.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스위프트가 한 얘기는 유럽 중앙은행이 굉장히 빠른 세계의 변화, 특히 블록체인으로 변화되는 것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1을 살살 잘 꼬드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은 역시 이제 오픈 뱅킹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픈 뱅킹의 아이디어는 모든 결제 업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며 만약 그 아이디어가 이용자들에게 마음에 들려면 그들은 시스템을 신뢰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은 최고의 신뢰 브로커다 라면서 리플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녀는 계속해서 리플의 최우선 과제는 서로 다른 금융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영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유럽 시스템의 ECB의 마감일을 준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고안하며 고객을 잘 보살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무조건 된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유럽은 새로운 금융기술, 특히 영국이 채택할 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었다면서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그곳에서 시작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은 다른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며 월가를 제외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수행하는 두드러진 역할은 분명 그러한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이러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위프트, 리플 하면은 현재 라이벌 관계로 볼 수가 있죠.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고 스위프트는 리플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 리플이 전통, 완전 초거대 기업이죠. 스위프트를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R3와 CU 레저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R3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르다 세틀러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처음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XRP로 딱 정했죠.
네, 씨율레저는 이제 기업 소프트 회사인 R3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여서 코르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전 세계 금융조합으로 일컬어지는 신용조합에 대한 국내 및 국경 간 지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르다는 새로운 전자자금 이체 EFT 제품인 CU페이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의 수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과 XRP의 확장되는 소식을 매일매일 접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한번 가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8%, 이더리움 0.2%,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폭 이렇게 상승 및 조정을 지금 횡보라고 하죠. 네, 횡보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와중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6.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이낸스 코인의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러한 소폭 상승 및 하락이 큰 암호화폐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매거진 창업주가 XRP 기존 금융 생태계를 바꿀 혁신 키워드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데일리죠. 데일리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 자산 및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글로벌 매거진 창업주가 XRP가 기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글로벌 주요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는데 암호화폐의 사업 확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이들 기관은 자체 코인 개발보다 XRP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XRP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계 생태계 전반적인 발전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 좋게 이제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본인의 이제 이런 XRP에 대한 투자 확신이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리플 XRP 현재 가격은 흔히 말하는 400달이지만 참 아쉽습니다. 네, 언젠가는 더욱더 크게 다른 암호화폐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리플은 암호화폐와 은행 간의 완벽한 연결이 될 수 있다. 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이 이제 리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리플과 XRP는 이제 많은 업적으로 지금까지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지만 이제 우커머셜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330만 개입니다. 330개가 아니고 3만 3천 개도 아니고 33만 개도 아닌 330만 개의 온라인 상점을 통해 XRP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또 G메일과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 구현되고 있고 스카이프에도 이러한 소식도 나왔죠. 네, 리플은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중앙 집중화 프로젝트를 비난하는 혐의자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XRP에 대한 보급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G크립토는 이제 거대한 XRP의 지지자인 데이비드 고테인은 이제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은행들이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만드는 것보다 이 리플 XRP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기사가 끝나고 있네요. 네, 전에 이제 방금 전 알려드렸던 기사와 이렇게 비슷한 기사인데요. 리플과 XRP 과연 2019년에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하지 않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ATF가 내달 암호화폐 기업 국제 표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최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가 회원국 소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다음 달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FATF의 새로운 국제 표준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 등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FATF가 제시하는 국제 표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암묵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외면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또한 이번에 제정될 국제 표준은 전통 은행 업계의 KYC 데이터 관련 표준인 트래블 룰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순히 KYC 및 AML의 규정을 넘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FATF, 즉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설명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국제 표준 기준이 나오게 될지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알리바바 산하 블록체인 플랫폼이 40개 정부기관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중국 대표 IT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산하에 있는 온라인 금융사업 총괄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의 엔트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미 현지 40개 정부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장궈페이 엔트파이낸셜 부총재는 엔트 블록체인 플랫폼이 항저우 인터넷 법원 등 정부기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이 2배 이상 향상됐다고 강조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정말 블록체인 기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쓰고 있죠. 계속 언급해드리고 쉽게 예를 드리지만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보면 공인인증서 없이 필요 없이 바로 송금이 가능하죠. 그 밑바탕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몰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하이퍼 레저 블록체인 기술로 넘어갔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밑바탕 베이스 기술이 됐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네,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까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점점 본인도 모르게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을 쓴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인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SV 기축 암호화폐 거래소인 플로트 SV가 거래량 부족으로 BTC, USDT, BTC, USDC, BTC, TUSD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SEC의 비트코인 ETF 연기 결정에 앤디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ETF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회사 바네크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90일 미뤘죠. 네, 이번에 연기된 결정은 지난해 처음 제안서를 제출한 바네크 솔리드 X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를 승인 또는 최종 거부할지 결정하지 못한 SEC의
세 번째 연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안은 1월에 정부가 폐쇄된 가운데 철회했었다가 3월 SEC가 대중에게 더 많은 시간과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연기되었는데 이달 초 SEC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막 결정했다, 연기했다 기사만 계속 나왔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 자문회사 서비스 회사인 코인리스트의 공동 설립자 앤디 프롬버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ETF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프롬버그는 21일 야후 파이낸스와 통화하면서 업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비트코인 ETF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는 소매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점차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보면 ETF가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진 않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ETF 승인 소식을 너무나 목 빠지게 기다렸을 겁니다. 원래는 2018년 안에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예상들이 많았었는데요. 계속해서 미루면서 지금 2분기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90일이면 거의 1분기, 1분기에 도달하는 거의 3달이죠. 3달 동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미뤄지다 보니까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들 그리고 투자자들도 ETF 승인돼봤자 뭐 얼마나 성장하겠냐, ETF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승인하든지 거부하든지 뭐 알아서들 해라, 난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TF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승인도 안 될 거 기대해봤자 뭐하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연기되지만 ETF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TF가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 연구 1년 전 돌파구를 찾았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더리움 개발팀은 약 1년 전부터 이더리움 2.0 구현을 위한 연구에 모든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소재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아다먼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인 트루디 미스터는 이더리움의 300만 달러 규모 생태계 투자 기사와 관련해 돈으로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지적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일본 의회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상원으로 넘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하원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통과시켜 상원 참의회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고 하네요. 니케이에 따르게 되면 일본의 두 가지 금융법, 즉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의 개정은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 대한 자국 내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이 규정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법은 또한 암호화폐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가상화폐를 암호화 자산, 크립토 에셋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2019년 3월 암호화폐 마진 거래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참 일본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 100개 중에 98개 정도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0개가 나오면 9개가 나쁜 소식이죠. 참으로 아쉽습니다. 암호화폐 지금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아니면 성장치를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이 100이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많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 이제 여야당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이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더욱더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 격차를 좁히기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브라이언 켈리가 상승 이후 기관들이 들어오고 반감기는 1년 앞뒀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BC의 패스트 머니에서 브라이언 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언급하며, 소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다음 반감기를 1년 정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채피캡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켈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2020년 5월쯤 일어날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언급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공급 중단에 대해 논의하는데 보낸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수요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가 되는 시기로 우리는 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매우 상승세에 속한다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중 1에서 5%를 만들어야 하며, 이 수준에서 구매하고 다시 포물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트위터에는 이 반감기를 공급 감소로 표현했다고 또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 참으로 세상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스틴 선, 트론의 CEO죠. 암호화폐 어플리케이션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이용자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사용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어렵다 말했다고 하면서, 이날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탈중앙화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게임 및 금융 업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낙관론이라고 지적을 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이렇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스틴 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이거는 인정합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단기, 장기 투자자분들 중에 덱을 실제로 사용을 해본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많은 기사들을 접하고 덱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덱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용하셨다면 한 번 사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덱을 간단하게는 사용을 해본 적이 있지만 길게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이거는 트론의 저스틴 선이 굉장히 잘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탭 너무 사용이 어렵다. 사실상 사람들이 또 접근성을 좀 쉽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탭의 사용량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미칠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블록체인도 인터넷이 바꾼 것과 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바꾸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것에 이게 속하는데,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그 인터넷의 성장 속도보다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미 SEC가 다이아몬드 담보 암호화폐 사기 운영자의 자산 동결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다이아몬드 투자 명목으로 3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스캠을 적발하고 운영업자와 업체의 운영 중단,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SEC는 피고세 앙헬 아마니 아가일 코인 사업을 운영하며 신규 회원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EC 에릭 부스틸로는 마이애미 국장인데, 복잡한 투자 구조를 통해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폰지 사기를 벌였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SEC는 네이처 다이아몬드, 이글, 아가일 코인, 아만과 이에 협조한 헤럴드 시겔, 조나단 시겔을 증권 등록 위반, 증권 사기 등으로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소득 반환, 판결 전 이자, 재무, 불이익 등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가 이제 과도기라고 하기엔 이제 성장기죠.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규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댄 라리머가 이오스 파트너십 대상에 애플 정부가 없다라고 공식 텔레그램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5가지입니다. 파트너십 대상에 애플과 정부 없다. 신분 인증 시스템, 아이덴티티, 오라클을 통해 이오스는 매우 강력한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이다. 블로거는 모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6월 보다 다양한 코드를 선보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마케팅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5개를 공식 텔레그램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애플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접한 소식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대상에 콕 집어서 애플을 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9로 탐욕 단계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전날보다 1포인트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1포인트 올라서 6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69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암호화폐 시장 조금 공부하고 투자해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가네요.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나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오게 되는데 벌써 2019년의 절반이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도 2019년이라는 말이 어색하기 그지없는데 벌써 2019년의 절반이 이렇게 흘렀네요.
참 암호화폐 시장, 네,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들도 나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네, 더 이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막을 수 없는 건, 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현재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는 걸 볼수록 더욱더 네, 기대감이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게 되네요.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인 여러분들과 저는 참 네, 이런 좋은 시기에 좋은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알게 된 것이 큰 운이 아닐까, 네, 행운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